나라가 뭘 해줬냐고! 불량배의 주먹이 준호의 뺨을 강타했다. 군복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단추들이 바닥에 튕겨나갔다. 군인 주제에 뭐가 그렇게 거만해? 발길질이 준호의 옆구리를 후려쳤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휴대전화 카메라가 치욕을 생생히 담아냈다. 어머니한테 가야 한다고? 이 꼴로? 조롱 섞인 웃음이 골목에 메아리 쳤다. 준호의 두 주먹에서 피가 스며 나올 정도로 꽉 쥐어졌지만 참아야 했다. 엄마, 죄송해요. 준호의 눈에서 굴욕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죽어도 말 못해. 이를 악물며 내뱉은 준호의 절규가 하늘을 찢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시골 마을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가을날, 이준호는 부대 정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개월 만에 받은 휴가였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선물들이 들려 있었어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준호의 발걸음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군복깃에 달린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24살 청년의 어깨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엄마, 이제 곧 만날 수 있어요. 준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김순옥은 준호가 어릴 적부터 혼자서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오직 준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죠. 준호 역시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으시고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살아오신 어머니였습니다. 부대에서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준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아버지가 없어서 위축되어 있던 준호를 보며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생히 기억났어요. 그날 어머니는 낡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준호야,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줄게. 우리 아들이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정말로 아버지 역할까지 해내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를 정리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준호의 공부를 봐주셨어요.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식탁에 엎드려 잠들어 계신 어머니를 깨우지 못하고 조용히 이불을 덮어드렸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준호는 언젠가 꼭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어머니의 손등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찬물에 채소를 씻으시고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시느라 어머니의 손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혔어요. 준호는 그때부터 방과 후에는 항상 시장으로 달려가 어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어머니 곁을 지켰죠.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을 때 준호는 오직 학교 수업과 독학으로만 공부해야 했어요.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공부할 때마다 어머니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며 더욱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준호는 대학 진학 대신 군대를 택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준호의 굳은 의지를 보시고는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군대에서 기술을 배워서 제대 후 좋은 직장을 구하겠다는 준호의 계획을 이해해 주신 것이죠. 입대 전날 밤
어머니는 준호의 방에 들어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 순간 준호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역시 눈물을 글썽이시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리고 준호가 입대하는 날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부대 앞까지 따라오시며 준호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때 어머니는 울고 계셨지만 준호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쓰셨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버스에 몸을 맡기며 준호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시골길과 논밭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어릴 적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어머니와 함께 밭일을 도왔던 날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던 어머니의 모습들이 말이죠. 특히 준호가 아플 때면 밤새 간병하시며 열을 재주시던 어머니의 차가운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하나면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부대 생활이 많이 힘들지? 몸은 건강하고? 버스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받았던 편지들 속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도착하는 어머니의 편지에는 항상 몸, 건강히 지내라는 당부와 함께 시장 장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동네 소식들을 꼼꼼히 적어 보내주셨죠. 어머니의 글씨체는 어린 적 공부를 많이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고 따뜻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쓰신 편지를 받을 때마다 준호는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받은 편지에서 어머니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준호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이 군대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혼자서 무거운 채소 상자들을 나르시며 장사를 하고 계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준호는 휴가를 나가면 반드시 어머니께 좋은 약을 사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머니의 아픈 무릎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준호는 가방 속에서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확인했어요. 부대 안매점에서 산 무릎 담요와 관절에 좋다는 약봉지,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자들과 건강식품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준호가 받는 적은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소중한 마음이었어요. 동기들이 휴가 나가서 맛있는 것 사 먹을 때도 준호는 항상 어머니를 위해 돈을 아껴뒀습니다. 한 달에 받는 용돈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준호에게는 어머니가 최우선이었어요. 부대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준호는 항상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훈련이 힘들 때도, 선임들에게 혼날 때도, 친구들과 다툴 때도 어머니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견딜만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준호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준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효도해 드려야겠어. 군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창유리에 비춰보며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무엇인지 많이 배웠어요. 힘든 훈련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특히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읽으며 힘을 얻었어요. 어머니의 편지는 준호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준호를 모범 병사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고 후배들에게도 친형처럼 잘 챙겨주었거든요. 선임들도 준호의 그런 모습을 높이 평가했어요. 중대장님께서도 준호를 믿고 중요한 임무들을 자주 맡기셨죠.
하지만 준호에게는 무엇보다 어머니의 인정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들이 되는 것이 준호의 가장 큰 바람이었어요. 버스가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마음은 벌써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터미널을 빠져나와 익숙한 시장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장사하시는 채소 가게까지는 이 골목을 지나가야 했거든요. 골목 입구에서부터 어머니가 계신 곳까지는 약 10분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 10분이 준호에게는 가장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골목 사이로 비치는 가운데 준호는 곧 어머니와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이 어떨지,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을 어머니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생각하며 골목길을 걸어갔어요. 아마도 어머니는 깜짝 놀라실 텐데 휴가 나온다는 소식을 미리 알리지 않았거든요. 어머니의 놀라실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준호의 모습을 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대견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준호는 그런 시선들 하나하나가 고마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골목 상점들 사이로 걸어가며 준호는 어릴 적 이곳에서 뛰어놀았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건네주시던 사탕, 아저씨들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우리 준호 많이 컸네 하시던 따뜻한 말씀들 말입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군대에서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드디어 집에 왔구나. 준호는 어머니가 계신 시장 쪽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마음껏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저녁도 먹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싶었어요. 부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새로 사귄 동기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장 골목길을 따라 걷던 준호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채소 가게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속 설렘도 커져갔어요.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준호는 무의식 중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준호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일상이었거든요. 저기 군복 입은 사람이 누구지?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준호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계셨습니다. 준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한 분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어머, 이거 순옥이네 아들 준호 아니야? 언제 휴가 나왔어? 안녕하세요, 이모. 오늘 막 도착했어요.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준호가 어릴 적부터 지켜봐 주신 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준호를 키우시느라 힘드실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고마운 분들이었죠. 어머, 우리 준호 정말 의젓해졌네. 군복 입은 모습이 얼마나 든든해 보이는지 몰라. 순옥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매일 아들 자랑만 하더라니까.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말씀에 준호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가 동네 분들께 자신을 자랑하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준호는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가 계신 채소 가게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시장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골목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술에 취한 듯한 젊은 남자들 몇 명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악명 높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준호도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문제적인 무리였죠. 야,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느려? 빨리 비켜. 불량배 중 한 명이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을 거칠게 밀쳐댔습니다. 어르신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들고 계시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져 과일들이 굴러다녔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사과들이. 어르신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사과들을 주우시려고 허리를 구부리자 불량배들은 오히려 웃어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술기운과 함께 건방진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일단 참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괜한 시비에 휘말려서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님들, 술 좀 그만 드시고 집에 가세요. 동네 어른들께 폐 끼치지 마시고요. 용기 있는 상인 한 분이 나서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불량배들은 더욱 날뛰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술 마시는 게 죄야? 동네 어른들, 우리도 이 동네 사람이야. 왜 우리만 나가라고 해? 불량배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상황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모두 피해서 다니기 시작했고 가게 문을 닫는 상인들도 생겨났어요. 평화롭던 시장 골목이 순식간에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계신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불량배들이 골목 한가운데를 막고 서 있어서 지나가기가 어려웠어요. 어쩔 수 없이 조금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불량배 중 한 명이 준호의 군복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봐. 군인이다. 순간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어요. 불량배들의 눈빛이 순간 달라지면서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불량배들이 준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야, 군인. 잠깐만. 가장 앞에 선 불량배가 준호를 가로막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입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준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길 좀 비켜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준호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불량배들은 오히려 더욱 끈질기게 달려들었습니다. 급한 일? 뭐가 그렇게 급해? 우리랑 잠깐 이야기나 하자. 그래, 군인이면 시간 많잖아. 나라에서 월급 받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 불량배들의 말투에서 악의가 느껴졌어요. 준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들은 준호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멀리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요. 길 좀 비켜주세요. 준호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불량배 중 한 명이 준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야, 군인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거만해? 나라가 너 같은 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순간 준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군복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지키려는 가치에 대한 모독이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꾹 참았어요. 어머니를 빨리 만나야 한다는 생각과 괜한 시비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지나가야 해서요. 준호가 한 발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불량배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불안한 시선들이 준호에게 집중되었고 어디선가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냐? 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불량배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준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준호는 뒤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량배들의 눈빛이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었거든요. 군인은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난 척이야? 맞아. 나라가 뭘 해줬다고 그렇게 당당해? 불량배들의 말이 점점 더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을 위해 군복을 입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조롱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했거든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의 기세에 눌려서 모두들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준호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불량배들의 위협적인 기세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준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불량배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 준호를 향해 카메라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군인 괴롭히는 거 찍어서 올리자. 좋은 생각이네. 요즘 이런 거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나잖아. 불량배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더욱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퍼뜨리려는 계획이었거든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불량배들은 오히려 더욱 신이 났어요. 준호의 간절한 표정이 그들에게는 재미있는 구경거리였거든요. 아무 일도 안 했다고?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군인이면 용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쫄아? 불량배들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몇몇 사람들은 상황이 악화될까봐 그 자리를 피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준호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나라가 너한테 뭘 해줬길래 그렇게 군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녀? 가장 앞에 선 불량배가 준호의 군복깃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준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군복이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다른 불량배가 준호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이번에는 준호가 뒤로 몇 발자국 밀려났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하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도움은 없었어요. 저 정말 지나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언급하자 불량배들은 오히려 더욱 비웃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뭐 대단한 분이신가? 군인 엄마라고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았나? 불량배들의 말이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불량배들은 준호의 인내를 약점으로 받아들였어요. 준호가 반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야, 군인들은 원래 맞아도 참아야 하는 거 맞지? 그래. 내가 들었는데 군인은 시민한테 손 못 대는 거라고. 불량배 중 한 명이 준호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찍으며 도발했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은 안 하고, 불량배가 더욱 큰 소리로 외치자 다른 동료들도 가세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뭐가 그렇게 거만해? 군대 가서 뭘 배웠길래 우리보다 잘난 척해? 불량배들의 말이 점점 더 악독해졌어요. 그들은 준호의 참을성을 시험하고 있었고, 동시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네. 군인이 이렇게 쫄아하는 거 처음 봐. 조회수 완전 대박 날 것 같은데? 불량배들이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동안 준호는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시장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런 일에 휘말려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좀 보내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불량배들에게는 그것마저 조롱거리였습니다. 부탁? 군인이 우리한테 부탁해? 이거 완전 웃기는데. 야, 무릎 꿇고 빌어봐. 그럼 보내줄게. 불량배들의 요구에 주변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이제는 선을 완전히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며 수군거렸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모욕적인 요구 앞에서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어머니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왜? 못하겠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불량배 중 한 명이 준호의 어깨를 세게 눌렀어요. 준호는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지만 그래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단순한 언어적 괴롭힘을 넘어서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군복이 뭐 그렇게 자랑스럽냐? 다른 불량배가 준호의 군복 단추를 잡아당겼어요. 준호의 군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주변 사람들이 아 하고 탄성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만해 주세요. 준호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지만 불량배들은 오히려 더욱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소리 지르네. 이거 재밌어. 더 크게 소리 질러봐. 불량배들이 박수를 치며 준호를 조롱했어요. 휴대전화 카메라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담고 있었고 준호의 굴욕적인 모습들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뭘 해줬는지 아직도 모르겠네. 불량배가 준호의 가슴을 또다시 밀었어요. 이번에는 힘이 더 세서 준호가 뒤로 크게 밀려났습니다. 준호는 뒤에 있던 과일 상자에 부딪혀 비틀거렸고 몇 개의 사과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준호가 상자 주인에게 사과하려고 했지만 불량배들은 그것조차 비웃었습니다. 저봐, 사과만 잘하네. 이게 바로 군인 정신이야. 나라가 가르쳐 준 게 고작 사과하는 거야?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드디어 몇몇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불량배들의 기세에 눌려 망설이고만 있었습니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애들이 또 보복할까봐.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결정적인 도움은 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무릎 꿇고 빌어. 불량배가 준호를 향해 소리쳤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떨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현실적인 상황 사이에서 극한의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하지만 군복에 대한 모독을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불량배 중 한 명이 준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군인은 맞아도 되는 거 맞지? 한 대만 때려볼까? 불량배의 위협적인 속삭임에 준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황이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한 대 때려보자. 다른 불량배가 주먹을 쥐고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준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려고 해도 과일 상자들이 가로막고 있었고 앞으로는 불량배들이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잠깐, 너무 심하잖아. 드디어 한 상인이 용기를 내어 말렸지만 불량배들은 오히려 그에게 화를 냈어요. 아저씨는 빠져. 이거 우리 일이야. 군인이 뭐 대단한 줄 알고 끼어들어. 상인은 불량배들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워하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은 두려워했어요. 이제 진짜로 보여줄 때가 됐네. 불량배 중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준호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어요. 뺨을 스치는 정도였지만 충격으로 준호는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불량배들도 순간 당황했어요. 정말로 때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주먹이 닿아버린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더욱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때려졌네. 이거 대박인데? 군인 때리기 성공. 이거 영상으로 찍혔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불량배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찍혔지. 이거 완전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준호는 뺨을 만지며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물리적인 아픔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군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떤 기분이야? 나라가 지켜주러 왔어? 불량배들의 조롱이 계속되었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분노를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나라가 너한테 뭘 해줬길래 그렇게 자랑스럽게 군복을 입고 다녀? 대답해봐. 나라가 뭘 해줬냐고. 불량배들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어떤 대답을 해도 그들은 비웃을 것이 뻔했거든요. 말이 없네. 그럼 우리가 대신 대답해줄게. 한 불량배가 준호의 군복깃을 다시 잡아당겼어요. 이번에는 더 거칠게 잡아당겨서 단추 몇 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라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냥 우리 세금만 축내고 있지. 맞아. 군대 가서 시간만 축내고. 불량배들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부대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훈련, 엄격한 규율,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견뎌낸 모든 순간들이 말이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놀고 먹으면서 뭐가 그렇게 거만해? 다른 불량배가 준호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준호는 뒤로 밀려나며 과일 상자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사과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가 작은 신음을 내뱉었어요. 등에 부딪힌 충격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불량배들은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더욱 신이 났습니다. 소리내네. 아픈가? 군인도 결국 사람이구나. 주변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어요. 몇몇은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불량배들을 의식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다. 더 해볼까? 불량배 중 한 명이 준호에게 발길질을 하려고 했어요. 준호는 재빠르게 피했지만 균형을 잃고 바닥에 무릎을 짚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었다. 이거 완전 좋은 장면인데? 빌고 있는 것 같네. 사진 찍어, 사진. 불량배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준호에게 들이댔어요.
준호는 급히 일어나려고 했지만 불량배 중 한 명이 준호의 어깨를 눌러서 못 일어나게 했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이 자세가 좋잖아. 나라가 뭘 해줬는지 이제 알겠지?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준호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휘몰아쳤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런 모습을 어머니가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야, 울려고 해? 군인이 울면 안 되지. 나라 지킨다는 놈이 이것밖에 안 돼? 불량배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한테 가야 한다고 했지? 이런 꼴로 가려고? 한 불량배가 준호의 찢어진 군복을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준호의 군복은 이미 여기저기 찢어지고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아들이 이렇게 무능한 줄 몰랐을 텐데. 불량배들이 어머니까지 언급하자 준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말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만 하세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불량배들은 오히려 더욱 흥미진진해했습니다. 드디어 반응 나오네. 더 화나게 해볼까? 어머니가 군인 아들 둔 게 자랑스러웠을 텐데 이제 보니까 별거 없네. 그 순간 준호의 이성의 끈이 끊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제목은 뭐로 할까? 군인 괴롭히기? 나라가 뭘 해줬나 실험해보기는 어때? 불량배들이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동안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주먹을 떨고 있었어요.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 몇몇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량배들의 보복이 두려웠거든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이야. 불량배가 준호의 턱을 들어 올리며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나라가 너한테 뭘 해줬는지 카메라 앞에서 말해봐. 나라가 너한테 뭘 해줬는지 카메라 앞에서 말해봐. 불량배가 준호의 턱을 억지로 들어 올리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바로 앞에 들이댔어요. 준호의 눈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떨고 있었고 주먹은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지경이었어요. 빨리 대답해.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 다른 불량배들도 둘러서서 준호를 압박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가 준호의 창백한 얼굴과 찢어진 군복,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굴욕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말 안 할 거야? 그럼 우리가 대신 말해줄게. 한 불량배가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현역 군인입니다. 우리가 물어봤어요. 나라가 뭘 해줬냐고. 그런데 대답을 못하네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해준 게 없거든요. 불량배들이 서로 웃으며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듯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불안한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어요. 몇몇은 이제 정말로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불량배들의 기세에 눌려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말해봐. 나라가 뭘 해줬는지. 불량배가 준호의 어깨를 흔들며 다시 물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타오르고 있었어요. 나라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불량배들은 드디어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며 신이 나서 귀를 기울였어요. 나라가 저한테 해준 건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라가 저한테 해준 건 이 모든 분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불량배들이 순간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뭔 소리야? 지킬 기회? 누구를 지켜? 불량배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자세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서는 준호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들, 그리고 제 어머니 같은 분들을 지키는 게 제가 군복을 입은 이유입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불량배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 개소리야? 지키기는 뭘 지켜? 우리가 널 괴롭히고 있는데 지키긴 뭘 지켜? 불량배들이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지만 준호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부끄러운 이유입니다. 준호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준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저한테 해준 건 이런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집에서 자식을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들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거라고요. 불량배들이 준호의 말에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봤어요. 상황이 자신들이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야, 뭔 감동적인 연설이야? 현실을 봐. 지키긴 뭘 지켜. 너 지금 우리한테 당하고 있잖아. 불량배들이 다시 준호를 압박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6개월 동안 부대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힘든 훈련을 받으며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일상을 지킨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찢어진 군복을 바로 세우며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저한테 해주신 건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안전하게 시장에서 장사하실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무사히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거고요. 개소리 그만해. 불량배 중 한 명이 화를 내며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상인이 앞으로 나서서 불량배를 막아섰거든요. 이제 그만해라. 너희가 너무 심했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맞아, 너무 심하다. 저 젊은 친구 말이 맞잖아. 우리를 지키려고 군대 간 건데.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자 불량배들이 당황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야야, 뭘 지켜? 현실을 봐. 나라가 뭘 해줬다고. 불량배들이 다시 소리쳤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호를 보호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라가 저한테 주신 이 군복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몇몇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준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얘야, 고생이 많다. 한 할머니가 준호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손자도 군대에 있는데 너 같은 마음으로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도 준호를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불량배들은 이런 상황 변화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불량배들이 항변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준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나라가 저한테 해주신 가장 큰 선물은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나라의 군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정말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불량배들은 급작스럽게 변한 분위기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거. 이상해. 야, 우리 가자. 불량배들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이미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어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불량배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준호 편에 서서 불량배들을 비난하는 분위기였어요. 야, 빨리 가자. 경찰 온다. 불량배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급하게 뛰어왔거든요. 거기서 뭔 일이야? 경찰관이 소리치자 불량배들이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골목이 좁아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님, 저 애들이 군인한테 폭력을 썼어요. 한 상인이 큰 소리로 신고했어요. 군복도 찢어놓고 무릎 꿇게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배들은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장난으로. 장난이었다고요. 별일 아니에요. 불량배들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장난이라고? 군복 찢어놓고 장난이라고 해? 경찰관이 찢어진 준호의 군복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군복에 대한 모독이고 폭행이지.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구현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했어요. 젊은 친구, 괜찮아? 한 경찰관이 준호에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큰 부상은 없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경찰관은 찢어진 군복과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 그리고 진술서도 작성해야 하고.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준호가 사양하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야. 군복에 대한 모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 사이 불량배들은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휴대전화도 압수당했고 그들이 촬영한 영상도 증거물로 넘겨졌습니다. 우리 잘못 없어요. 정말 장난이었다고요. 군인이 뭐 대단한 줄 알고. 우리도 국민이에요. 불량배들이 끝까지 항변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과 영상 증거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국민이면 다른 국민을 괴롭혀도 되나? 경찰관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이렇게 대하는 게 국민다운 행동인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관의 말에 동조했어요. 불량배들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 모두 서해 가서 조사받아야겠어. 경찰관들이 불량배들을 연행하려고 하자 그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어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진짜 장난이었는데. 군인 하나 건드렸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어요. 장난이라고? 저 젊은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군복 찢어놓고 장난이라니. 준호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을 위해 화내주시는 분들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준호가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빨리 진술 끝내고 어머니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겠어. 그런데 병원은 꼭 가봐야 해. 경찰관의 배려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머니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불량배들이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물어본 건데. 나라가 뭘 해줬냐고. 그들의 말을 들은 한 상인이 화를 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저 젊은이가 얼마나 진심으로 말했는데. 군복의 의미도 모르고.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불량배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친구가 한 말 들었어?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었다고 했잖아. 맞아. 나라가 뭘 해줬냐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준 거지. 사람들이 준호의 말을 다시 언급하며 감동을 표현했어요. 준호는 그런 반응에 오히려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과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준호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하네. 정말 훌륭한 젊은이야.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준호는 계속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휴가 나온 첫날부터 이런 일에 휘말려서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실 텐데. 준호의 중얼거림을 들은 경찰관이 위로해 주었어요. 괜찮아. 어머니께서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실걸. 오늘 내가 보여준 모습을 보시면 말이야.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찢어진 군복을 보며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실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준호는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생각보다 빨리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야.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드릴게. 경찰관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보여준 모습 정말 대단했어. 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제대로 했던 것일까?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경찰서를 나서며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만남이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정말 어머니께 가야겠다. 준호가 중얼거리며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경찰서를 나선 준호는 찢어진 군복을 정리하며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어머니는 분명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준호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어떻게 오늘 일을 설명드릴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골목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 이미 동네 전체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준호를 보자 박수를 치며 다가왔어요. 어머, 우리 영웅 왔네. 정말 대단했다던데? 군인의 자세가 뭔지 제대로 보여줬다고 하던데.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에 준호는 당황했어요.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별일 안 했어요. 준호가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감동했어요.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정말 훌륭한 젊은이야.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김순옥이 급하게 달려오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 어머니가 준호를 꼭 안아주셨어요. 준호는 그 따뜻한 품에 안기며 오늘 하루의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준호가 미안해하자 어머니는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다친 곳은 없는지, 많이 힘들었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괜찮아. 다치지 않았다면 됐어. 어머니가 준호의 찢어진 군복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지만 오히려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던데? 엄마, 저는 그냥. 준호가 말하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순옥이 자매, 준호가 정말 멋있었어. 불량배들한테 둘러싸여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더라고. 나라가 뭘 해줬냐고 물어봤는데 우리를 지키는 게 군인의 역할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니까. 사람들이 앞다투어 준호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정말 우리 준호가 그랬어? 네, 정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모두 감동해서 박수까지 쳤어요. 어머니가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아파하는 기색도 보이셨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우리 아들.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전 괜찮아요. 오히려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다는 거야? 어머니가 궁금해하시자 준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군복의 진짜 의미를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왜 군인이 되었는지도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서 소식을 전했어요. 준호야, 너 인터넷에 떴어. 네, 인터넷에요? 준호가 놀라자 그 사람이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오늘 불량배들이 촬영했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올린 영상인데 완전 반대로 해석되고 있어. 화면 속에는 준호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과 함께 나라가 뭘 해줬냐는 불량배들의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댓글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군인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저 젊은 군인 정말 대단하다. 끝까지 참고 있네. 나라가 뭘 해줬냐고?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주는 거지. 저 불량배들 신상 털어야 하는 거 아니야?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고 대부분이 준호를 지지하고 불량배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거 조회수가 벌써 10만을 넘었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준호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괜찮을까? 너무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일이라며 축하해 주었어요. 이런 젊은이가 알려져야 해. 요즘 세상에 이런 청년이 어디 있어? 맞아. 군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런데 영상이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연락 온대.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다고 해. 준호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어요.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아들 마음 알아.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너는 그냥 내 마음 그대로 살면 돼.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경찰서에서는 불량배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었고 이 사건을 단순하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거 완전 대형 사건이 됐네. 군복에 대한 모독, 폭행, 그리고 영상까지 제대로 처벌해야겠어. 수사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건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불량배들은 이제서야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냥 장난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론은 그들에게 매우 비판적이었고 법적인 처벌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준호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준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고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어머니의 중얼거림에 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모자의 따뜻한 대화를 보며 주변 사람들도 흐뭇해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이 흘러 준호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수백만을 넘어섰고 각종 언론에서 앞다퉈 이 사건을 다뤘어요. 준호는 부대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날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신문에도 났네. 어머니가 아침 신문을 펼쳐 보이셨어요. 일면에 준호의 사진과 함께 군복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청년이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엄마, 부끄러워요.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준호가 고개를 숙이자 어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국방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준호 병사님이세요? 장관님께서 직접 격려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준호는 당황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주신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잠시 후 장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준호 병사,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군인 정신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장관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겸손함이 더욱 대단합니다. 당신 같은 군인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고 훌륭한 군인이 되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준호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한편 법원에서는 불량배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인들은 군복을 모독하고 현역 군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닌 국가와 군에 대한 모독행위입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불량배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려 했던 점은 더욱 악질적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따라서 주범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명령합니다. 불량배들은 그제야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 몰랐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샀고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 골목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정의가 구현됐어. 당연한 결과야. 우리 준호가 정말 대단했어. 사람들이 준호를 찾아와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들이 처벌받는 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잘못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야. 그리고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군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잖아. 정말 그랬어요. 이 사건 이후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군복의 의미와 군인의 희생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군인들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앞으로는 군인들을 더 존중해야겠어. 이런 반응들을 보며 준호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부대 복귀를 하루 앞둔 저녁,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산책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휴가는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엄마께 효도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하지만 그것도 모두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잖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군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나라가 저한테 해주신 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의젓해졌구나. 다음 날 아침 부대로 떠나는 준호를 배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버스터미널에 나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그리고 어린 적 친구들까지 모두 모여서 준호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준호야, 몸 조심하고 우리 영웅 건강하게 제대해. 언제든 고향에 돌아와.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에 준호는 깊이 인사드렸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열심히 복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더욱 의미 있게 군 생활하겠어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언제나 내가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준호를 꼭 안아주셨어요. 6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이별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준호는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와 사람들이 계속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군복이란 내가 짊어진 사명이다. 어떤 모욕에도 굴하지 않겠다. 부대 정문으로 들어서는 준호의 뒷모습은 6개월 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더욱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동기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야, 준호. 너 완전 유명해졌더라. 뉴스에서 봤어. 정말 멋있었어.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어.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부대에 복귀했다. 이번 휴가를 통해 깨달은 것이 많다. 군복의 의미,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
앞으로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나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준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신념과 용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군인을 무시한 자들은 사라지지만 군복의 가치는 영원하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